안녕하세요. 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비로컬, 네이버 지도가 외국인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올 한 해 진행되었던 네이버 지도의 비로컬 캠페인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전략과 크리에이티브 여정을 거쳐 완성되었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비로컬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 온 여기 계신 4명의 멤버분들과 함께 패널 토크 형태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럼 먼저 함께 자리하신 멤버분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네이버에서 브랜드 전략팀을 리드하고 있는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통합 컨퍼런스 단부터 오늘 시켜드릴 네이버 지도 비로컬 캠페인까지 이제 저희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이 행사를 신경 쓰느라 지금 컨디션이 막 그렇게 많이 좋은 상태는 아닌데 오늘 저희 열심히 준비한 캠페인 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다양한 브랜드 경험들이 매력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략을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로서 이번 비로컬 캠페인에서 기획과 프로젝트 PM을 담당한 김신혜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서비스,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브랜드 전략과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번 단회 행사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존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일하진 않고요. 좋은 협업의 기회를 주셔서 비로컬 캠페인을 함께 같이 진행했던 투레비치의 부대표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상준입니다. 사실 저는 좋은 협업의 기회로까지만도 충분히 감사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브랜드 임팩트라는 조직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팀을 리드하고 있는 연서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단에서 새롭게 공개된 지도 리브랜딩 같은 브랜드 디자인 영역부터 오늘 소개드릴 비로컬 캠페인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경험 디자인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네이버의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자기소개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 되게 심플하게 끝내주셨네요. 각자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난 자기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올해 초, 아니 작년 말부터죠. 비로컬 캠페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광고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지금 보니까 외국인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외국인들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가 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주말에 명동이나 한남, 성수 같은 지역을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고 외국에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K컬처나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시기에 K앱 서비스, K지도의 대표주자 네이버 지도를 매력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질문에서 캠페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모 기업의 지도 서비스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이버 지도는 국내 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독보적인 대한민국 1위 지도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에서는 네이버 지도가 가장 편하다. 그리고 한국 방문 필수 앱은 네이버 지도다라는 입소문들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러한 흐름을 흘러가는 발견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브랜드 경험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인상적인 브랜드 캠페인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후 캠페인 기획의 핵심은 매력적인 컨셉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사실 중요한 단계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매력적인 하나의 명쾌한 컨셉을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용자 데이터를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장소가 경복궁이나 광화문 같은 전통적인 관광지에서 성수, 한남, 이태원과 같은 취향을 반영한 로컬 스팟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든 쇼폼 콘텐츠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최근 캐대언 이후에는 김밥이나 국밥을 먹는 외국인들의 쇼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미 유명 장소를 체크인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찜질방에서 양머리를 하고 식혜를 마시고 동네 편의점 앞에서 가맥을 먹는 하루, 이런 경험들이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여행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를 캐치한 우리는 이번 캠페인 컨셉을 가장 로컬답게 서울을 여행하는 법으로 정의하였고, 비로컬이라는 직관적인 그리고 쉬운 슬로건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비로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컨셉과 슬로건 도출하게 된 과정이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토킹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컬이라는 캠페인 컨셉이 처음 도출되었을 때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비로컬이라는 멋진 캠페인 슬로건을 제안해 주셨던 상준 CD님,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비로컬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비로컬이라는 멋진 컨셉을 제안한 박상준 CD입니다. 그 컨셉이 처음 도출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끼리도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킥오프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사실 방향성이 정해졌잖아요. 참 감사한 광고주입니다. 킥오프 미팅에서 목표를 듣고 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이버 지도를 찾게 하려면, 다운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길을 잘 찾는 서비스라고 알려주면 되나? 아니면 직관적인 UI를 그대로 보여주면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어쩌면 길을 잘 찾는 것보다 찾아가고 싶은 장소를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가 어디지? 라고 관광객들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이버 지도를 찾을 수 있게요. 그때 제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던 게, 제가 마침 그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검색했던 키워드를 보니까 시애틀 현지 맛집, 로컬 인기 카페, 이런 것들을 제가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서울을 오려는 여행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첫 미팅에서 제가 로컬답게 서울을 여행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다 너무 적극 공감해 주시고 어쩌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솔루션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첫 만남부터 방향성을 부러뜨려 주셔서 크리에이티브를 제안한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혜님은 어떠셨나요? 제 컨셉 마음에 드셨었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저희 사실 비로컬 캠페인은 사실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항공 여행 중 가장 만족한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방한 외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5개 매체 중심의 광고 전략을 방향성으로 만들어서 이런 좋은 파트너사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행을 하게 될 때면 로컬처럼 홍콩을 여행하는 법이나 도쿄 숨은 여행지와 같은 키워드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이나 오래된 노포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비슷하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분들도 골목골목 숨어있는 그런 성수동의 맛집이나 한남동의 새로운 카페 같은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경험을 SNS에 활발히 공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비로컬 캠페인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마치 현지인의 추천을 따라가듯 서울 곳곳을 탐색하면서 서울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관광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장소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한국인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하고자 했어요. 서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조금 전에 CD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 킥오프 회의에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다가도 돌아서면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바뀌기도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로컬 캠페인은 그런 번복이 없이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부터 더 신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소셜을 통해 올리는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던 스팟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었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를 잘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주셨던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많이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저희가 몰랐던 장소나 음식, 트렌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컨텐츠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저희한테는 신선했는데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되게 빠르고 긍정적으로 되게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캠페인을 보고 첫인상이라는 걸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드물겠지만. 그리고 저도 근데 일본이나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갔을 때 어떤 컨텐츠를 보고 그 국가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비장함, 다짐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컨셉 도출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이랬던 얘기가 많아야 좀 에피소드도 있고 재밌을 텐데 약간 노잼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네이버 지도가 한국 여행의 필수 앱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사용해온 네이버 지도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국내 사용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편리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는데요. 국내 지도 서비스지만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도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라는 이 생각이 바로 비로컬 캠페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비로컬 캠페인은 한국 여행의 첫 순간부터 지하철을 타거나 쇼핑몰, 신호등을 기다리는 일상 속 그 순간까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된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온라인에 머무르지 않고 명동과 성수, 이태원 그리고 한남동과 같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역 곳곳에 소개되었는데요. 네이버 지도 앱에서는 비로컬 탭을 통해서 특히 20대, 30대가 선호하는 음식점과 카페 같은 장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비로컬 캠페인은 여행자들의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한국 로컬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여정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여행객들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행 시작 전부터 일본, 중국,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타겟 국가의 디지털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짐을 찾고 공항 터미널에서 도심으로 이동할 때에도 저희 광고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성수, 이태원, 한남동 같은 새롭게 떠오른 핫플이랑 명동, 동대문 같은 관광지까지 서울 여정을 함께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는 외국인 분들에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네이버 지도를 경험할 수 있으면 어떨지 고민도 시작했었는데요. 특히 성수에서는 올리브영, 무신사, 그리고 이니스프리 매장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 브랜드 담당자분들에게 직접 연락도 드리고 파트너 제안 미팅을 요청드렸을 때 마침 우리도 이런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 결정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든든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여정에서 네이버 지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자들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같이 저희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했던 여러분들은 비로콜 캠페인에서 외국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었는지 궁금한데요. 상은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네, 아까 영상을 오랜만에 보니까 저희가 첫 광고 소재 집행했을 때 다 같이 성수에 가서 봤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진짜 내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면은 어디를 추천해 줘야 할까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혜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김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한국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정작 유명 맛집 리스트에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을 좀 전환해봤고 정말 한국에서 살고 있는 2030 세대들이 어디를 저장하고 있을까? 그들이 실제 다니고 다시 가기 위해 저장해둔 찐 맛집 리스트를 열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명동, 성수, 한남,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2030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저장한 맛집과 카페 150곳을 선별을 했고 이 리스트를 비로컬 저장 리스트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스트에 이제 등장했던 카페에서 저희가 만나서 회의도 했던 기억도 있는데 네, 서희님 어떠셨나요? 네, 너무 맛있었죠. 네. 저만 빼고 드셨. 네, 늦게 오셔가지고. 네. 저는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지 고민을 할 때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해야 하는 파트다 보니까 항상 근데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서울을 좋아할까? 왜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을 조명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고 저희끼리도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을 일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이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네,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이기도 해서 좀 더 몰입해서 고민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이 찍은 어떤 사진들은 신기하게도 홍콩이나 뭐 일본 이런 어딘가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그 속에서 어떻게 서울만의 정취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끊임없이 했다면 촬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 제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혹은 여행을 하듯이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 스팟을 옮겨 다니면서 이틀에 걸쳐서 촬영을 모두 끝냈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했던 게 그래도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고 함께 했던 팀분들이랑도 진짜 서울 여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눴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광고를 보게 되시는 외국인 분들도 이런 기운들을 좀 느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CD님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말을 걸었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결국 크리에이티브는 보여지는 비주얼로 말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를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저희가 만든 그 비주얼이 한국에 온 여행객들에게 생경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가보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뭐 친구가 온다면이라고 상은님은 얘기를 해주셨고 뭐 많은 자료를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크리에이티브나 마케팅 영역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 중에 빙의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쉽게 말하면 되어보는 건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한번 외국인이 되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물론 언어는 외국인이 아니었고요. 겉모습만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번 한국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소재에도 나오는데 만두집 찜기에서 스팀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들 그냥 지나치면 먹고 싶다 아니면 그냥 바쁘니까 지나치는데 외국인 분들은 그게 무슨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서 나오는 마법처럼 되게 막 와 이러면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마법사가 된 것처럼 사진도 찍으시고 포스팅도 올리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게 더 그들에게 신기하고 해보고 싶은 체험들을 만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들, 장소들, 체험들을 찾아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말을 걸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빙의를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 중간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다 이분들이 다 거의 외국인이 되셔서 한 분은 중국분, 한 분은 일본분, 뭐 태국분 하면서 열심히 찾아주신 덕분에 더 좋은 말을 거는 비주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사실 그래서 오늘 CD님 태국 전통 의상 입고 오시기로 하셨는데 안 입고 저보고 오셨네요. 계속 태국 전통 의상을 입으면 어떻겠냐, 비로컬이니까 하는데 그러면 중국 전통 의상을 입으실 거냐라고 제가 받아치는 바람에 다행히 이렇게 입고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매우 자연스럽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략을 기반으로 비로컬 캠페인의 크리에이티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는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3가지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5개 광고이기 때문에 5개 광고의 특성을 고려해서 멀리서도 시선을 끌 수 있는 비주얼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컬이 실제로 즐기는 장소와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모든 경험이 자연스럽게 네이버 지도의 서비스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진 과정을 또 한 번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졌던 여정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마케팅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마케팅 크리에이티브가 어떻게 도출되나 최종 결과물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로컬 캠페인의 핵심은 사실 장소잖아요. 어쨌거나 네이버 지도를 켜서 그 장소를 안내하는 거여서 저희는 단순히 저희가 가는 장소가 촬영 장소가 되는 걸 원하진 않았습니다. 단순한 촬영 장소를 넘어서 실제로 찾아가고 싶어지는 목적지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검색하고 방문하는 경험을 통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주 찾는 랜드마크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숨어있는 로컬들이 진짜 사랑하는 곳곳들을 찾아서 잘 믹스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모델 선정이었는데요. 모델 선정도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봤을 때 패션 모델 같은데 혹은 너무 광고 모델 같이 인위적인 모델
저희가 좀 지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펼친 광고들을 보면서 나와 비슷한 느낌의 외국인 관광객이네. 근데 너무나 즐겁게 이 장소를 체험하고 즐기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포인트여서요. 저희는 타겟을 고려해서 주로 한 20, 30대, 2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을 좀 섭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섭외가 저희가 조금 잘 먹혔다고 생각하는 게 이 친구들이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들도 모르는 장소들을 저희가 소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친해져서 자기들끼리 번호도 교환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모델 선정을 하고 나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이것을 어떻게 앵글에 담아내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전형적인 시선이 아니라 조금은 낯선 감각으로 담아내려면 어떤 포토그래퍼와 협업을 하는 게 좋을까도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션, 라이프 스타일, 다양한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상업 사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선혜 작가님과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서울다운 곳 혹은 가장 로컬다운 곳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산업이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작가님이 직접 스케줄까지 조정해 주시면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작가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토그래퍼까지 선정이 되고 나면 광고주분들과 저희 제작사는 PPM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프리 프로덕션 미팅이라는 과정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케이션, 모델, 그리고 스타일, 촬영 시안까지 함께 마지막으로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 협업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촬영 전에 이미 크리에이티브의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레이아웃을 정리하기 위해 가장 수고하신 분이 옆에 계시고요. 덕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현장에서는 저희가 포토그래퍼의 앵글에 담긴 프리뷰 사진을 보면서 바로바로 그 레이아웃을 얹어보면서 최종 결과물들을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인 촬영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의 영역을 경험의 영역으로라고 제가 타이틀을 지어놨는데요. 촬영을 들어가는 순간 제가 모델들에게 한 가지씩 꼭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포즈를 취하지 말 것, 과장되거나 인위적인 표정을 취하지 말 것, 그냥 이 장소와 이 체험, 이 즐거운 순간들을 그냥 한번 즐겨볼 것이라는 주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토부스 안에서는 직접 자기들끼리 깔깔대면서 인생 네컷을 찍기도 하고요. 찜질방 안에서는 직접 불가마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볼그스름해진 되게 귀엽고 자연스러운 컷이 나왔던 것 같고, 한강에서 라면과 치킨을 먹을 때는 저희 넷이 그 반대편 앵글에서 함께 라면과 치킨을 먹으면서 오케이 뭐 이렇게 외치면서 같이 촬영을 진행했던 경험이 나네요. 이런 분위기 덕분에 그 소위 찐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촬영 컷 한 장 한 장에 외국인 관광객 모드로 변한 모델들의 찐텐이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워낙 자연스럽고 좋은 컷들이 많았다 보니까 최종 컷을 선정하는 과정도 되게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최종 소재는 총 11개로 진행을 하게 됐었고, 이 11개를 이제 되게 많은 매체에 리사이징을 하는 단계가 필요했는데, 단순히 사이즈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매체의 형태나 위치가 워낙 5개 광고다 보니까 많아서 이런 되게 좀 고된 베리에이션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를 들면 정말 고됐어요. 네, 정말 고된 경험이 나고요. 경험이 아니라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성수동 무신사 매장 앞에서 저희가 촬영한 컷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샵 로컬의 소재로 그 성수동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었고, 동대문과 울지로에서 촬영한 가맥집과 시범빵 컷은 플레이 로컬의 소재로 주로 그 일대에서 보실 수 있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캠페인에서는 사실 영상 촬영을 따로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소재의 경우에 스틸 이미지를 그냥 있는 방식으로 영상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여러 개의 소재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소재 간의 좀 조화라든지 노출될 장소들과의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게 많았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과 투레비츠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비주얼이 시선을 끄는 역할을 했다면 카피라이팅이 필요하겠죠. 카피라이팅은 콜 투 액션을 유도하는 촉매제이기도 하고 브랜드를 안내하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저희가 사실 주요 타겟이긴 했지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주로 동아시아, 중국, 일본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카피라이팅에서도 너무 어려운 영어 표현 그리고 장황한 영어 표현들은 좀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들 중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로컬이라는 걸 키 메시지로 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나 이런 카피들 대신에 직관적인 QR코드를 활용해서 저희 캠페인의 데이터와도 함께 꿰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촬영 컷들을 비로컬이라는 큰 메시지 안에 테이스트 로컬, 플레이 로컬, 스냅 로컬, 샵 로컬 이렇게 여행의 대표 경험 요소로 분류해서 메시지를 구조화하여 더욱 명확한 카피라이팅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에서는 무엇보다 직관적인 전달력을 우선했습니다. 네, 사진에서 좀 시선을 끌었다면 캐릭터가 강하진 않지만 볼드하고 정직한 타이포그래피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부분 저희 매체가 걸리는 곳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였는데 그런 곳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를 대표하는 컬러들이 그린과 블루이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조화롭고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컬러를 추가하면 좋겠는데 그런 컬러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네온 그린을 추가해서 조금 더 젊고 세련된 인상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외국인 분들은 네이버 지도를 보고 이런 컬러들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광고는 외국인 분들뿐만 아니라 내국인 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이버 지도가 이런 글로벌 캠페인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하단부의 네이버 지도 로고 락업과 다운로드 QR도 레이아웃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요소였기 때문에 역시 매체의 위치, 크기, 비율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곳은 명동 지하상가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하상가 랩핑처럼 사람과 시선이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가 하면 이 성수 외벽처럼 도저히 QR을 찍을 수 없는 위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QR을 제외했고요. 이런 식으로 각 매체별로 하나하나 적용과 확인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디지털 소재 또한 트랜지션이나 타이포모션 등에서 정말 다양한 테스트와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각 소재별로 사진과 메시지에 충분히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홀딩 타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슬로건과 다운로드까지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는 아주 심플한 구조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이 원칙이 캠페인 전체의 어쨌든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캠페인의 목표는 계속 말을 해오고 있는 것처럼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서울을 더 재미있게 여행하도록 돕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소마다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와 그리고 매체가 좀 균형적으로 엮여졌던 것이 네이버 지도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말을 건 좋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로컬 캠페인 크리에이티브 여기까지 생각해봤다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주제를 던졌지만 제가 먼저 가볍게 얘기를 시작해 본다면 우선 오프라인에 거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사진 중심의 캠페인이다 보니까 사진을 어딘가에 전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생각해봤다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초석이 되어서 아까 10시에 저희 팀 분도 같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 다른 네이버 임팩트 시너지라는 팀과 함께 경주에서 비로컬 위크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행사의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하반기 캠페인 소재로 경주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두 분의 사진작가님들과 경주와 부산의 아름다움을 오프라인 전시는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 사진으로 차차 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비로컬이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받으면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단을 통해 공개된 지도에 새로운 로고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상은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아까 소재 크리에이티브 만드시면서 힘들었던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5개 광고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명동 입구에 설치된 5개 광고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광고를 본 외국인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가까운 맛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했고, 그래서 5개 광고마다 QR코드를 연동해서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맛집 리스트로 바로 연결돼서 광고를 본 위치에 지금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사실 만약에 이 크리에이티브가 성사가 되려면 수십 가지 소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서희님과 상준CG님의 눈치를 보며 빠르게 접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네. 신혜님은 아쉽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디어가 또 있었을까요? 정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비로컬 캠페인은 처음 고민을 시작할 때부터 오프라인 경험을 위해서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스터에그 이벤트 같은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성수동이나 한남동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팝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미리 장소들을 섭외해 두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 극티여가지고 다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 비로컬 캠페인이 처음 시작하는 캠페인이고 첫 시작을 알리고 또 맞는 타겟에게 정확한 보이스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는 5개 광고에 집중해서 전달하고자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CD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버려진 아이디어라는 표현보다는 진행 대기 중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함께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캠페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아이디어 중에 좀 하나는, 로컬 플레이스에서, 이왕 찾아간 로컬 플레이스에서 외국인이 나도 좀 로컬처럼 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컬처럼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같이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짧은 영상 콘텐츠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모 손맛 죽인다, 사장님 좀 치시네, 뭐 이런 표현하면 사장님이 귀여워서라도 서비스도 주고 싶을 것 같고, 좀 더 내가 좀 로컬에 한 발짝 다가섰다라는 느낌을 외국인들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되게 많은데 일단 떠오르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다이나믹했던 비로컬 캠페인의 크리에이티브 여정을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4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4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성과 부분은 빠르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챕터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간단한 마지막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We really like the map because it's really easy to use for the subway lines. It tells you exactly the directions when you go into the subway, and it tells you exactly what lines and stops that you're using as well. Why we use Neighbor Map is because it was quick and efficient. It was very user-friendly, and especially using on the subway stations, it gave you step-by-step movement. So yeah, it was much better than using Google Map, and I highly recommend it. Thank you. 네, 저희가 멘트를 정확하게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네이버 지도의 다국어 버전을 알리는 서비스 마케팅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조금 더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이버 지도가 그 경험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성과는 아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주셔서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사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까 서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 경주까지 확대해서 비로컬 시즌2를 12월 중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캠페인을 통해 네이버 지도가 로컬에서 사랑받는 지도를 넘어가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마침 어제 네이버 지도의 새로운 로고가 공개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이 쓰시는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 다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네이버 지도 그리고 비로컬 캠페인의 도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끝내기 전에 저희 그래도
마지막 소감, 특히 함께 일하면서 되게 저희가 인상 깊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함께 일해서 좋았던 소감들 말씀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캠페인에서 전략이랑 기획 그리고 디자이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경계 없이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열정적으로 고민할 수 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항상 다양한 여운들이 남는데요. 비로컬 캠페인은 정말 각자 다 같이 여행하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그런 느낌, 집에도 막 그런 여운이 남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비로컬 캠페인의 새로운 시즌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기회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단 25 행사에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비로컬 마켓이랑 그리고 다양한 그라운드 프로그램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일정과 예산은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이제 저희의 숙명이지만 즐겁게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즐겁게 일한다는 것이 무조건 모든 상황에 긍정적이기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 것 같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교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건 팀 내부여야 하기도 하고 팀과 팀이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트레비츠처럼 함께 일하는 파트너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는 딱히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여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결국 일이 잘 되도록 만드는 되게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분이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경주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남는 것은 함께 고군분투한 마음이라는 소회를 남겼는데요. 저는 그 글이 참 좋았는데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고군분투한 마음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게 광고든 서비스든 제품이든 경험하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던 모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비로컬 캠페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컬과 더 나아가 글로벌에서 많은 변화가 펼쳐질 네이버 지도의 여정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협업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협업이란 게 사실 말은 좋지만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리고 분명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뿐인 협업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번 네이버 지도와 투레비츠 그리고 오게미디어를 담당했던 오리지엘까지 시작부터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전략과 컨셉을 도출하고 크리에이티브 결과물까지 함께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상적인, 제가 너무 그동안 부정적이었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과정도 결과도 좀 고무적이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프로젝트 끝나면 그 단체 채팅방부터 한두 명씩 로그아웃 하잖아요. 저희 아직 단체 채팅방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요 세션이 끝나면 점심 먹고 다 같이 인생 네컷 찍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비로컬 캠페인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실행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은 비로컬 캠페인이 더 크고 생명력 있는 캠페인이 되어서 그것들 함께 실행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다음 프로젝트 넥스트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소감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계속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바로 이어서 네트워킹 세션도 진행이 마련이 될 예정이어서 못다한 이야기는 거기서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